네,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완화를 전제로 남북러 삼각 경협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를 골자로 한 32개 한 공동 성명도 채택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9년 만에 국빈 방문이었고요. 어제 한러 정상회담도 있었고 공식 국빈 환영식도 있었는데요. 자, 먼저 두 정상의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Президент, вы знаете, что Россия всегда выступала за нормализацию на Кариб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지지에 대한 원론적인 대화가 오간 것을 봤는데 사실은 어제 더 중요했던 것은 남북러 간의 이 경협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경협이 이제 3대 경협이라는 게 전기, 러시아 극동적인 전기가 풍부해서 청진까지 지금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과 일본까지 수출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철도 연결인데 철도는 그야말로 이 남북한 종단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연결되면 부산에서 마드리드까지 그냥 한 번에 부산에서 유럽까지. 네, 마드리드, 함부르크 한 번에 갈 수 있고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연결 안 되면은 어마어마한 물류 비용이 드는데 이거 연결하면 쉽게 갈 수 있죠. 그다음에 가스는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 1년에 한 4억 달러 우리 이익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이 뭐 끊느니 뭐니 뭐 절취해 가느니 그런 게 있지만 이건 다 보완이 가능한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엄청난 이 가스 저장소를 만들면 액화가스로 가져오면 되거든요. 만약 북한이 절취하면. 그러니까 이게 다 극복할 수 있는데 모든 게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실행은 조금 미뤄진다. 이건 그 제재만 풀어주면 바로 해서 철도 같은 경우에 3, 4년이면 다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평화 분위기 속에서 대북 제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북 제재가 해제된 이후 그 이후까지 지금 논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된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그야말로 물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러 정상회담 뭐 시기 결과 모두 난 의미 있다. 한 세 가지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안보 협력. 다시 말해서 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가지고 한러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협력하겠다 이겠고 두 번째는 경제 협력이죠. 지금 우리 홍 박사님 잘 말씀했는데 특히 여기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반경제 포럼 가지고 9개의 다리 라인 그렇죠. 뭐 일종의 연구 이랬는데 이번에는 행동 개시에 대해서 한 발짝 나아갔다. 세 번째는 미래 협력. 이것은 뭐냐면 이 한러 FTA. 특히 여기서 뭐냐 지금 이제 2020년이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겠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양국 간의 교역액 300억 달러 지금 이제 되도록 하겠다. 또 그리고 양국 간의 인적 교류 여기에 대해서 100만 명 연간 하겠다. 이것은 뭐냐 미래 협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철도 연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의 지금 상당 부분 이 무역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이 상당히 크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이 중국의 일종의 사드 보복이 있어가지고 우리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역 국가를 다변화해야 된다. 다변화하려면 유럽을 가야 되죠. 그러면 한반도의 종단철도, 그리고 지금 이제 시베리아, 러시아, 평양쪽 이걸 연결해가지고 가면 결국 뭐냐면 우리는 무역을 다변화하는 게 있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 동북아, 태평양 여기에 대해서 부동항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청지 이 필요하겠죠. 그 중간에 있는 북한은 통과세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경제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이 남북 협력은 서로 상국이 윈윈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이제 비핵화 분위기가 조금 더 빨리 조성이 돼야 되는 이런 숙제가 있는데. 지금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반경제포럼이 열리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9월에 또 이 삼국 정상이 만나게 되는 겁니까?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죠. 근데 문 대통령이 지금 가셨는데 또 가실 거냐? 일단 한국에 돌아와서 가을에 일정을 살펴보고 이제 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9월 초가 사실 9월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얘기한 구구절
그 정권 수립일 70주년 9월 9일입니다. 9월 11일이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이고 그다음에 유엔 총회가 있는데 만약에 종전선언을 유엔에서 한다 그러면 또 유엔으로 가셔야 뉴욕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과연 9월 11일 날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보내서 초청장 보냈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월드컵 뭐 축하한다고 갔는데 푸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또 초청했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9월 11일 날 간다면 여기 또 초청되는 사람이 아베 총리입니다. 그래서 북일 정상회담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아베는 뭐 북한만 허용한다면 8월이라도 평양을 가겠다 또 그러고 있고 김정은이 요즘 상종가입니다. 김정은 만나려고 다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만약에 남북러 3자 정상회담이 된다면 가스관 연결이나 철도 연결 그리고 이제 아까 양 선생님도 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농업협력, 어업협력, 항구개발, 북극해 항로 개척 뭐 무궁무진하게 러시아하고 정말 하면 할수록 이득이 되는 게 많은데 이게 다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걸려 있으니까 북한이 물론 순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그러면 이제 개성공단부터 시작해서 막 다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북한의 지금 비핵화 조치 그런데 이제 중국을 가서 뜸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김정은의 지금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국의 역할 변수 이게 주목이 됐었는데 앞으로 러시아, 일본까지 어떤 또 이 변수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산 가족도 이제 3년 가까이 만에 드디어 금강산에서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적십자 회담 행식과 볼 때 지금까지 한 40년 이렇게 적십자 회담 뭐 중간에 가다서도 했지만도 적십자 총재 다시 말해 지금은 이제 회장으로 부르죠. 직접 이런 적십자의 최고위층이 직접 회담을 수석 대표로 간 사례는 한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우리 측에서 박형서 회장이 갔다는 것은 이런 인도적인 문제, 이상한 상봉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8월 달에 이상한 상봉 100명 이렇게 합의를 했죠.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의 의지는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지금 이제 적십자 합의사항 ing만 보고 볼 때 지금은 이제 한 100명 정도 상봉 지금 한 5만 7천여 분의 이상가족 신청자 있겠죠. 지금 남측에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5만 7천 명 하면은 1년에 100명씩 했다. 그럼 57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적십자 이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상가족 상봉의 근본적인 해결. 다시 말해서 전면적인 지금 이제 생사학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다음 이제 서신교화, 그다음에 대면상, 화상상봉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 북한의 비핵화 이러한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또 그리고 양 정상간의 의지가 있다면은 이런 인도의 문제 나름대로 점점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양무진 교수님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100명씩 이렇게 일회성으로 상봉을 하게 되니까 이산 가족들은 시간과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측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후속 앞으로 이제 이산 가족들을 어떻게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 남아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대한민국보다 이제 경제력이 40분의 1, 1인당 소득 2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체제 위협이 이제 되는 거죠. 남한이 그렇게 뭐 한두 배 정도 잘 사는 게 아니라 20배를 잘 사니까 남한에 다 동화돼 가지고 북한 체제에 혐오감을 갖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군요. 아주 우리 정부가 그 속내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사실상 비료 지원 같은 걸 해주면서 북한에게 나름의 이해를 충족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아주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다 고령이셔가지고요. 한 달에도 100분 이상이 돌아가세요. 한 달에 100분 이상이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1년에 뭐 한 6천 명, 7천 명 만나야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정말 되려면은 우리가 모종에 우리도 결심을 해야 된다. 그냥 만나자 그래서 북한이 만나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만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단 생사 확인, 생사 확인하는데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생사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서신 교환, 그다음에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한 적 있는 화상상봉이라도 그때도 우리가 다 비용 같은 거 다 대주고 했거든요. 이걸 이제 이번에 우리 정부 측에서 또 제안은 한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도 아마 뭐 제재에 위반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미국도 유해 송환하는데 예. 과거에 유해 한 구당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면서 한 구당 미국이 가져간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러한 그 정말 실질적인 인도주의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금은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뭔가를 보상을 해주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국민 여론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지불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리 정부도 나름의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나. 북한의 선의만 기다리면 저는 거의 불가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네. 된다. 예, 어쨌든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제 금강산에서 이산 가족들 100명이 상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면에서 보수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시간이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 그 억류된 6명에 대한 송환 문제 그리고 거꾸로 북측에서 탈북 여종업원들 문제 아마 거론이 된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이 북측에 억류된 우리 측 이 분들 6분 이것은 정상회담 4월 27일 정상회담 뭐 했고 또 5월 26일 정상회담에도 거론됐고 또 계기시마다 다시 말해서 남북간 고위급 회담에도 거론됨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북측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여기 반해서 북측에서도 12명의 여종업무 뭐 북한의 그 보도 매체를 통해서 충분하게 자신 입장을 다 밝혔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번 이 8.15 계기 이 남북 이 이상가족 상봉 이것은 정상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 우리 측 이런 이상가족 상봉 외에 기타 인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단지 우리 측의 이런 이 북측 억류된 6명 이것은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초가을 이 방북 이렇게 지금 이제 남북 합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한 6명 정도는 다시 우리 쪽으로 다시 우리의 품으로서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남북 관계에 지금 훈풍이 불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후속 조치들 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죠.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흔치 않고 특별한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1년 시간이 돼서 그냥 연장한 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북한에 대한 뜸들이고 있으니까요. 경고라고 봐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6월 12일 날 전 세계가 CBID 같은 엄청나게 획기적인 합의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게 했죠, 사실 예. 미국에서. 근데 이렇게 좀 추상적인 원칙에 합의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진정성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통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선제적으로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 부분을 빼고 경제에 몰두하겠다. 그러면서 소위 선의의 행동을 네. 대가 없이 핵실험장 폐기하고 그다음에 억류자 3명 석방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엔진 시험자까지 이제 폐기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CBID라고 하는 그런 이 북한에게 대해서 압박을 통해서 압박에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김정은의 비핵화가 아니라 김정은이 설득한 부분이 뭐냐면 비핵화는 합니다. 하는데 미국의 압박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나도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동적으로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일단 한번 믿어주겠다. 레이건 대통령이 늘상 얘기하듯이 예. trust but verify. 믿지만 검증하겠다. 그러니까 CBID는 아니지만 검증 조치는 이제 조만간 얘기가 돼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정상회담 한 지 열흘이 됐는데 아무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예. 오히려 중국을 찾아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네.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약간 초조함을 이제 보이는 건데 사실 이번에 제재를 추가로 가한 게 아니라 매년 지금 6월 달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이거를 연장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당연히 연장할 수밖에 예. 없었어요. 일단 이전에 예. 추가 제재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추가 제재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서 아직도 북한이 가시적인 이를테면 지금 핵 프로그램을 동결 그다음에 신고 사찰단 복귀 이게 안 됐거든요. 예. 이게 됐으면 오늘 어떻게 했을지 모르죠. 근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 압박하는 그런 제스처로서 일단 네. 연장하는데 이건 언제든지 미국 정부가 결정만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연장을 해놓고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죠. 조만간 이제 pompeo가 모종의 그 추가 협상을 위해서 만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기대되는데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6.12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요. 지금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나온 지금 제재 연기다. 그러니까 연장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비핵화를 안 하면 제재를 우리가 해제 안 한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한 번 더 이제 미국이 던진 건데 북한이 그런데 좀 생각보다는 신속하게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미국 법이라는 것은 일물조항이 있죠. 예. 우리가 오후에 시간이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그래도 법도 이 대북 제재에 대한 법도 1년 단위, 2년 단위 시간 되면 자연적으로 약화되는 소멸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보여지고 지금 문제는 그 이 고위급 예. 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지만 또 실무 수준에서 북미 간에 저는 회담이 열리고 있다. 회담보다도 접촉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지난 6월 12일 센토사 섬의 공동성명 여기에서 합의 맹시된 것은 네 가지밖에 없지만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북한의 언론 매체 보도 보면은 합의 문구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 가지 구도 합의가 상당히 많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해야 될 부분, 또 북한이 해야 될 부분, 여기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단계적인 동시성이냐, 예. 단계적인 순차성이냐, 실무관에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제 조급하게 뭐 이 북한에서 행동을 안 하고 있고 엉뚱하게 이 북미 간의 회담은 안 하고 오히려 북중 정상을 해가지고 이것이 좀 더 뒤로 뭐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이다. 예. 다시 말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도 7월 초순 되면은 뭔가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 열어가지고 이 정상성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 이행 원칙,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홍 박사께서 말씀한 대로 신고, 사찰, 검증에 대한 방법 이런 것이 예. 좀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지금 뭐 북측의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 언론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물밑 협상이 있을 거고 7월 초쯤 되면은 뭔가 고위급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너무 초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뭔가 미사일 발사대 뭐 폐기라든가 이런 조치를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아무 입장 발표가 없으니까 애가 타는 걸까요? 여유가 있는 걸까요? 어제 강요 회의에서요 이런 농담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Mike Pompeo has been fantastic. John Bolton working together with Mike has been fantastic. I don't even know where. There he is. Thought he might have gone back to North Korea. He spent so much time in North Korea. Surprised to see you here.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 아직 안 갔냐 북한에 지금 나 간 줄 알았다 이런 농담을 하는 걸 지금 보셨는데 빨리 실무 협상하러 가라 이 메시지도 되지만 북한에 대해서 빨리 니네 안 할 거야 이런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진정성을 사실은 속으로는 약간은 초조한데 예. 왜냐하면 미국 내부에서 지금 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 여론 지지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상당히 고무된 상태인데 지식인 계층 그리고 언론 이런 데서는 속았다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빨리 뭔가 김정은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유해만 송환한다는데 유해 송환도 이미 209 송환 받았다 이렇게 근데 약간의 초조함이 그런 시제의 표현에서도 묻어 나오는 게 아니냐. 지금 폼페이오도 지금 김정은이 간 지가 열흘 됐는데 폼페이오 당신 일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 가서 뭔가 일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긴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한번 약간 그 핀잔 겸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사실은 김정은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지금 김정은 유해 송환이 문제가 아니라 핵 동결, 신고, 사찰단 복귀, 그리고 뭐 서해 엔진 실험장 내가 그거 폐기한다라고 다 전 세계 공표까지 했는데 아직 안 했잖아요. 예. 지금 동창리에 움직임이 없다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사일 발사대 폐기에 나섰다 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과거형으로 했다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네 확인된 바는 군데 없는 보니까 거죠. 핵실험장 폐기를 그거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전 세계 우리 같은 사람 위해 가지고 좀
정확한 얘기를 좀 해줘. 정확한 팩트 체크를 좀 메시지. 해가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하도 못 틀린 얘기. 주한 미군도 예. 28,5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32,000명이라고 늘 그래요. 아. 그래서 진짜 32,000명인가? 요즘 또 뭐 다시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트럼프 대통령 그 세계적인 지도자인데 조금 더 정확한 좀 팩트 체크 해가면서 얘기해 주시길 바라는데 저 폼페이오 얘기는 의도적으로 한 얘기다. 의도적으로 한 얘기다. 의도적으로 지금 폼페이오 당신의 기대를 활약상을 조금 더 기대하고 있는 지금 네. 이 순간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뭔가 충족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유해 송환뿐 아니라 뭔가 엔진 실험장이라도 빨리 폐기하는 뭐 기자들 트럼프가 지금 모아놓고 한 번에 얘기한 그런 이미 거 과거 시점으로 얘기한 이 네. 부분이라도 빨리 지금 실행에 옮겨야 빨리 된다. 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그런데 북한이 어쨌든 지금 유해 송환 작업은 진행이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첫 조치가 이제 유해 송환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그 시간표를 짜야 되는데 이 일정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그 전쟁 시기 이 핵물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미국 이 국방성입니까? 국방성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관련하는 그 담당관이 평양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그것도 지금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식은 필요할 거예요. 인수인계 작업이라든지 또 이것이 뭐냐면 곧장 수송기를 해가지고 미국을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평택 비행장 근처 가야 될 것인지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유해 송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6.12 북미 공동성명 사항에 합의가 된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고 북미 간에도 이러한 그 체육 교류 또 이런 인도적인 문제 이것은 양국 간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예.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과거의 경험적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군의 유해 이것이 뭐 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이 미국 국민들에게 예. 당사뿐만 아니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었죠. 아. 그렇다면 뭡니까?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만이 추동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유해 발굴 이것이 빠르면 빨리 네. 미국에 돌아갈수록 이런 그 비핵화 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해 송환이 비핵화 어떤 북한과 미국의 이행에 있어서 등가 관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홍 박사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비핵화 저희 일정들을 이제 착착 진행을 해나가야 될 텐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 유해 송환 한 말씀 드리면요. 예. 6.12 그 합의문에 보면 1, 2, 3항은 상당히 이게 1, 2, 3로 이게 그 원칙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4항은 구체적으로 유해 송환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와 김정은 만남에서 전격적으로 트럼프한테 선물을 준 거다. 선물을 준 거다. CBID는 못 받지 않는 대신에 예. 선물을 준 건데 예. 이 유해가 사실 1990년에서 2005년 정도까지 약 400여 구를 송환했는데 한 구당 5천만 원 이상씩 돈을 주면서 했는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지금 200구를 그동안에 아마 다 조사해가지고 이게 모아놓은 모양이에요 아마. 그걸 이제 선물로 보내주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그냥 사실 미국 국내 여론을 생각하면 큰 엄청나게 선물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예. 이게 과연 아무런 보상 없이 보내줄 건지. 것인가. 만약 보상을 한다 그러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릴 수도 이걸 그 얘기로 풀릴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두고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데 빨리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그렇군요. 그런 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네. 또 이해가 되는군요. 어쨌든 지금 폼페이오가 이번 주 되면은 예. 아마 모종의 북한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아직 지금 김영철하고 만나왔는데 6.12 합의문에 보면은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라고 딱 명시했는데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고위 관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리용호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여지를 남겨놨는데 일단 그 명단을 안 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고도의 외교적인 술책일 수도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김정은이 선의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주동적 조치를 한다니까 뭔가 할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예. 너무 빨리 하면 북한도 나름으로 줄 게 뭐 마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간 시기를 조절을 하는 것 조절하고 있을 같고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설득한 게 지금 11월이 선거인데 미리 한 번에 다 선물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 10월쯤 결정적인 거 또 줄 테니까 그때 좀 기다려라. 네. 그때 또 우리 정상회담 할 거 아니냐. 그때 선물 줄 거를 남겨놓자.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서 지금 북미 간의 관계는 계속 우호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 네, 간단하게 짧게요. 예.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군 유해
한 659 정도 미국을 갔습니다. 그 중에서 한 459 정도 이렇게 그 미군이 맞다. 이렇게 확인이 돼 있고, 지금은 이제 인권 관련해 가지고 유해를 왜 하느냐? 과거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뭡니까? 그 북한 억류된 3명 이것도 지금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이제 한 209 유해. 이것은 뭐냐 하니까 첫 번째로는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억류된 3명 보낼 때 그 이후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좀 약간 완화되어 있죠. 내려갔죠. 또 이번에도 뭡니까? 이게 209 간다 하면은 역시 인권 차원에서 부각을 차단시키겠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연달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말 정상국가의 정상인 지도사랑 인권과 관련해서도 예. 그렇다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 있죠. 아마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이런 유해 이것은 아마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사항에 유해 송환이 들어간 게 이렇게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들어갔는지 좀 살짝 이해가 가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앞으로 구체적 비핵화 조치의 첫 번째가 무엇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